예, 반갑습니다. 노회찬 재단 원래 강연 월간 노회찬에 오신 분들 심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노회찬 재단 사무총장 김형탁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우리 회원들, 시민들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는 계기를 가져야 되는데 워낙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계기를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거의 다 거의 다 없어졌고 올 4월부터 월간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저자들을 모시고 강연을 듣고 또 함께 대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중 이 시간에 모이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월간 노회찬은 저자 강연과 대담을 통해서 세상을 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기획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이 사실 첫 시간입니다. 한겨레 신문 박찬수 대기자님을 모시고 강연과 대담을 진행할 텐데요. 작년 11월 달에 이 진보를 찾습니다. 라는 책이 발간이 되었습니다. 박찬수 대기자님은 80년대 초에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군의 강제 징집을 당하고 오셨죠. 그리고 89년도에 한겨레 입사해서 국제부 정치부에서 주로 정당과 국회를 취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세 번째 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대담을 좀 진행하게 될 텐데요. 대담 진행에 앞서서 참여하신 분들께서 내가 좀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담을 제가 같이 진행할 텐데 질문을 안 남겨주시면 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월간 노회찬을 검색하시면 질문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담 진행 과정 중에 오픈 채팅방에 질문을 남기지 않더라도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넘기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찬수 기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월간 노회찬 첫 강연자로 초청받아서 아주 영광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겨레 신문 박찬수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주제는 작년 11월에 펴낸 제 책 진보를 찾습니다. 그 내용에 관한 건데요. 이 책은 사실은 지난해 초부터 한 1년 가까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연재를 했던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겨레 신문 구독하시는 분들은 제 연재를 좀 보시기도 했을 텐데 그 연재에다가 한 절반 정도를 더 써서 작년 11월에 책을 냈습니다. 책을 내게 된 계기는 또 책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좀 고민을 했는데 책을 내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의 진보를 찾아서라는 연재를 할 때도 그 연재를 시작하게 된 그 동기가 물론 이제 편집국의 요청도 있었지만은 어느 시점, 어느 순간부터 약간 진보라는 게 좀 올드하고 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단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출판사, 한겨레, 저희도 이제 한겨레 출판도 있고 그런데, 출판 쪽에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진보라는 제목을 붙여선 책이 잘 안 팔린다. 라는 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82학번인데요. 82학번이니까 1982년에 대학 들어왔었는데, 80년대 이후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진보라는 건 상당히 우리가 가진 거는 없어 상당히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하나의 상징적인 단어로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올드하고 또 그리고 어떤 기득권의 느낌도 주는 그런 단어로 좀 바뀐 것 같아 갖고 도대체 왜 이럴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자
라는 의미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그 진보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제 민주당이 진보의 하나의 중심 세력으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왜 그런가? 진보 정당은 그럼 그동안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이렇게 들여다보자는 생각에서 연재를 했고 책까지 펴내게 됐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강연할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연은 이제 5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한국 정치에서 진보의 역사고, 두 번째는 노무현의 진보는 미국식 리버럴이었다. 세 번째가 노회찬이 주창한 진보의 세속화. 네 번째 챕터가 루즈벨트의 뉴딜.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스페인의 포데모스에서 배울 점. 그렇게 5개의 단락으로 나눠갖고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은 진보인가? 노회찬 전 대표가 하신 유명한 그 얘기가 있죠. 그 삼겹살 불판이 새카맣게 탔는데 이제 갈아야 되지 않겠냐. 판을 갈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강경보수와 온건보수의 적대적 의존 관계를 타파해야 한다.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노회찬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요. 이때 그 삼겹살 불판을 새카맣게 태운 건 강경보수와 온건보수 두 정당이라고 노회찬 대표는 얘기했죠. 그래서 강경보수는 지금의 국민의힘이고요. 온건보수는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부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였죠. 1990년대, 제가 1989년에 한겨레 신문사에 입사했는데, 입사한 다음에 이제 쭉 정치부를 주로 오래 있었는데요. 정치 기사를 쓰면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온건 보수 또는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은 이제 반민주, 이른바 그 민정당이나 아니면 그 후에인 이제 새누리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둘 때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불렀지, 진보라는 얘기는 민주당에는 쓰지 않았거든요. 진보 세력은 그 당시에 제야 단체 또는 그 시민 사회 단체가 진보 세력이었고, 진보 정당은 2000년 그 창당한 민주노동당을 지칭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왜 민주당은 그 스스로를 진보라고 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 스스로를 이렇게 진보라고 이렇게 불리는 걸 좀 꺼렸습니다. 그래서 1997년 대선에서 승리한 김대중 대통령은 한 번도 진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지칭할 때 중도개혁 정당이라는 말을 썼지 진보정당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박선숙 씨 이게 얘기인데요. DJ는 가장 진보적 정치인, 그러나 논란 피하려 진보라는 단어를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한국 정치에서 진보라는 단어는 이렇게 금기시됐고 금기의 단어가 됐을까? 1958년 진보당 사건 때문이죠. 1956년 대선에서 216만 표를 조봉암 진보당 당수가 얻습니다. 뭐 이게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당시의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가 부정선거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승만 당시 대통령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대선 결과의 위기를 느낀 당시 자유당 정권은 그 대선 2년 뒤인 1958년 이른바 진보당 사건을 만들어서 그 당수 조봉암을 사용시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국 정치에서는 누구도 진보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진보라는 얘기는 곧 빨갱이 또는 진보당과 같은 어떤 우리의 사회 체계를 벗어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급진적인 그런 그 세력을 의미하는 걸로 받아들여져 갖고 금기시됐습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도 당명에는 진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럼 정치에서 진보란 의미는 뭘까? 뭐 이게 진보란 단어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들이 좀 엇갈립니다. 후마니타스 대표를 지낸 박상훈 박사는 진보라는 단어에 대해서 비좌파, 비혁명이지만 개혁보다는 조금 더 나간 개념이다. 여기서 계급적 요소가 사라졌다. 즉 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개혁을 추구하는 그런 거를 진보라고 박상훈 박사는 봤고요. 그리고 지금 노동당 당원이시죠. 홍세화 선생. 홍세화 선생은 진보에는 사회주의적 전망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현재 논의되는 진보란 단어에는 그게 빠져 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현재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진보란 단어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정의당은 진보 정당인가? 정의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걸 부정하는 시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언론에서도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 누구나 이렇게 씁니다. 모든 기자들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언론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진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국민의힘을 보수정당, 더불어민주당을 진보정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뭐 노회찬 대표가 몸담았던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은 야 하나의 그 함의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지금 시민들의 생각 그리고 언론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지금 시점에서 진보 세력, 한국 사회 진보 세력의 중심은 더불어민주당이 된 게 사실입니다. 그걸 부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은 진보 정당으로 그 성격을 탈바꿈하게 되었을까? 저는 그 중심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임기 내에 그 진보 진영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가장 그 많이 제기됐던 비판이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한다. 그러니까 뭐 생각이라든가 말하는 걸로 보면은 진보적이고 좌파 같은데 실제로 정책이나 행동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우파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보 진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노 대통령은 그게 굉장히 그 가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도 진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진보는 어떻게 다른가? 시장 친화적 진보고 개방지향의 진보다. 배타하지 않는 자주를 주장하는 실용적 진보다. 이런 얘기들을 재임 시절에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언론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정의, 진보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주목됐던 거는 노 대통령이 연설할 때 가끔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거든요. 굉장히 그 대중적이고 소탈한 그런 분이어갖고 굉장히 좀 그 대중적인 어법으로 연설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거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대통령 못해 먹겠다라든가 그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 언론에서는 굉장히 그 이슈가 됐지. 사실 노 대통령이 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들은 거의 그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 게 좀 아마 노 대통령 굉장히 가슴에 담아뒀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2007년에 그 퇴임한 이후에 봉화마을에 내려가서 그 참여정부에서 장관, 수석보좌관을 했던 한 20여 명의 그 옛날 참모들하고 같이 다음 카페에다 이렇게 비공개 토론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 토론방이 진보에 대한 토론하는 방이었는데요. 도대체 진보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서 진보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노 대통령이 거기다 글을 올리면은 이제 전직 장관 수석들이 그걸 코멘트하는 식으로 그 토론을 합니다. 그때 그 토론방 관리자가 지금은 구속됐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였고요.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이 노 대통령이 2011년에 숨진 뒤에 책으로 엮여져 나옵니다. 그 책 이름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노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런 그 진보란 게 어떤 것인지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실용적 진보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실용적 진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고 개방, 민영화, 노동 유연화의 일부 정책을 받아들여 경제 성장과 복지 확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 그 한 예죠. 그러니까 노 대통령은 어쨌든 신자유주의를 완전히 거스를 수 없고,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일부 정책을 채택하는 걸 갖고서 나를 그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비판하거나 진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런 이제 주장을 좀 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하더라도 결국 그 복지 확대를 통해서 국민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면 그게 그 진보 정부가 할 역할이고 진보의 영역 안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주장은 사실은 노 대통령 생전에는 별로 주목을 못 받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참여정부 평가 포럼이라는 연설을 한 4시간을 대통령이 연설합니다. 그때 그 연설을 보면 이런 얘기들, 지금 얘기한 진보, 실용적 진보라거나 그 전통 진보와 자신이 얘기하는 진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언론들은 뭐 전혀 거기에 주목하지 않았죠. 주목하지 않고 정치적인 메시지, 뭐 이제 대연정,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이라든가 아니면 당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노 대통령의 굉장히 그 날카로운 평가 같은 것들, 그런 것들만 이렇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 노 대통령의 진보에 대한 생각은 주목을 받지 않다가 그게 2011년 굉장히 비극적으로 노 대통령이 죽으면서 국민들 사이에 이제 급속히 확산됩니다. 천호선 씨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냈는데요. 천호선 씨 표현을 빌면은 대통령 사망을 계기로 진보의 개념이, 노 대통령이 얘기한 진보의 개념이 급속히 확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홍세화 선생은 이거를 진보 개념의 확산이 아니라 이때부터 진보라는 개념이 사실상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의 진보, 실용적 진보란 무엇이냐? 결국 그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분배와 정의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는 유럽식 3인주의하고 좀 비슷한데, 그러나 완전히 국가가 뭐 복지국가로 나아가진 않고 분배와 정의에서의 국가의 어느 정도 역할, 적극적 역할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미국의 리버럴 개념과 굉장히 일치하는 그런 주장을 폈다고 보여집니다. 즉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된 미국의 리버럴 개념, 바로 그게 이제 한국에 적용된 게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개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한국 정치사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걸 계기로 해갖고 민주당이 확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DJ의 민주당이었죠. DJ의 민주당일 때는 민주당은 사실은 전국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호남 정당이었습니다. DJP 연합을 통해서 1998년에 집권을 하긴 했지만은 그때도 국회 다수상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보면은 당시 이회창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이 제1당, 그때 한 133석인가요? 제1당을 차지했고, DJ의 민주당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20석, 그것도 굉장히 그 성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2당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호남과 수도권이죠. 수도권, 서울, 경기도도 아니고 거의 서울이죠. 서울의 호남 유권자 플러스 진보적 유권자층의 결합, 이게 이제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에 이 지지 기반이 확 늘어납니다. 이른바 민주당이 예전보다는 훨씬 그 진보적인 정당이 됩니다. 옛날에는 호남의 그 보수 정당, 온건 보수 정당이었다면 이제 전국적인 리버럴 정당으로 민주당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총선에서는 호남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거의 석권합니다. 38석을 호남에서 그 가져가는데요. 근데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도 당시 민주당이 국회 원내 제1당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빼앗기고도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전국 정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20년, 2년 전이죠. 2020년 총선에선 민주당이 300석, 299석 가운데 180석을 석권하는 뭐 압승을 거둡니다. 그 기반은 노무현 대통령의 진보 개념, 그걸 바탕으로 한 리브러 정당으로의 진화. 어쨌든 민주당이 노무현식 진보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과거보다 훨씬 좀 전향적으로 바뀐 거는 맞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노회찬 전 대표의 진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노회찬의 진보? 제 책도 보면은 제 책에 나와 있는 이제 중요한 두 사람이 사실 노무현하고 노회찬인데요. 노무현은 어쨌든 민주당을 바꾼 사람이고요. 노회찬은 왜 노회찬인가? 노회찬이 가장 활약했을 때가 사실 한국 진보정당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입니다. 노회찬 전 대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뛰었던 그런 분이고, 그런 성과들이 모여서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사실은 1960년 4.19 직후에 진보정당, 혁신정당들이 생겼다가 5.16 군사 쿠데타로 모두 없어진 이후에 거의 한 40년 만에 진보를 그 전면 슬로건으로 내걸고 등장한 최초의 정당이죠. 그 당시만 해도 민주노동당이 과연 국회에 진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았는데 2000년에 창당한 이후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대약진을 합니다. 당시 정당 득표율 13%를 얻고 원내 의석 10석으로 원내 정당이 됩니다. 물론 이제 원내 교섭단체까지는 원내 교섭단체가 20석이었는데 당시에 원내 교섭단체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 10석을 얻은 거는 정말 굉장히 당시로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성과와 영향력을 가진 적이 없죠. 이 2004년 진보정당의 가장 빛났던 시기를 만든 주역이 바로 노회찬입니다. 그 당시 당 사무총장으로 당의 선거를 이끌었고요. 그리고 보수 양당과 민주노동당을 차별화하면서 진보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상당히 높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뭐 정치부 기자였는데 야, 이런 추세로 가면은 뭐 2008년 또는 2012년 총선 때는 민주노동당이 진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총선 때부터는 다시 민노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2008년 1월에 민노당 분당입니다. 그 당시에 뭐 이른바 NL계와 PD계가 내부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면서 이제 떨어져 나가죠. NL계가 민주노동당을 그냥 지키고 PD계는 탈당해서 진보 신당을 만듭니다. 그렇게 민노당이 분열하면서 진보 정당은 굉장히 약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무렵에 한 2010년 초에, 10년대 초에 노회찬 대표는 이제 진보의 세속화라는 걸 주장하면서 진보 정당의 부흥을 좀 꿈꿉니다. 왜 진보의 세속화를 주장했냐 하면은 이제 민주당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대표의 말을 빌리면 이제 진보는 겁 많은 민주당도 참칭하고 민주당이 자기들도 진보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또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생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입에 올리는 시대가 됩니다. 즉 진보와 반진보가 아니라
진짜 진보와 가짜 진보가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 이런 경쟁의 시대에서 진짜 진보가 이기려면은 어쨌든 진보도 조금 세속화돼야 된다. 즉 현실주의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진보의 세속화는 어떤 의미냐? 그동안의 관념성을 버리고 정치 영역을 적극 활용하는 현실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성과 진보성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진보의 가치는 정치화하는 만큼 실현되는 것이다. 즉 진보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고 세속화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노회찬 대표는 펴니다. 이에 대해서 노회찬 대표와의 대담집 책을 펴냈던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보의 세속화라는 건 사실 세속화라는 게 뭐 썩 그렇게 긍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가 아닌데 그럼에도 세속화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운동권적인 태도, 즉 NL이니 PD니 하는 운동권적인 태도를 완전히 벗어나서 현실에 밀착한 정치를 하자는 뜻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김영탁 노회찬 대단 사무총장은 노회찬의 진보는 곧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 역시 그 현실주의적으로 좀 진보 정당이 바뀌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민주주의란 거는 이른바 진보 진영 운동권에서는 이게 상당히 그 전향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개량적이고 그 우리가 좀 피해야 할 그 혁명성이 거세된 좀 진보가 피해야 할 그런 가치인 것처럼 약간 좀 폄하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란 말을 잘 그 안 쓰려고 그랬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김영탁 사무총장이 얘기한 거는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보 정당이 추구해야 할 현실적인 가치는 사회민주주의라는 그러한 그 노선과 가치다라는 것들을 노회찬 대표는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 진보 정당은 한 번도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전면에 내걸지 못하죠. 유럽의 진보 정당들을 보면 대개 명칭이 사회당 또는 사회민주당이죠. 3인당이 굉장히 많죠. 또 뭐 사회노동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대체로 3인당이란 정당이 딱 이것이 좌파 정당이다 하는 것을 당명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에 수많은 이렇게 진보 정당이 이어져 왔습니다만 한 번도 이제 3인당이라는 정당은 전면에 등장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와 3인주의를 모두 빨갱이로 보는 사회주의와 3인주의를 구별하지 않고서 둘 다 빨갱이 좌파 아니냐라고 보는 우리 사회는 레드 컴플렉스 탓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인주의는 곧 개량주의다라는 운동권의 뿌리 깊은 그런 불신, 인식 탓도 큽니다. 노회찬 대표의 말인데요. 노동운동이 사회민주주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3인주의는 개량주의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회사, 우리 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 노동운동이 3인주의 국가들의 노동운동보다 더 보수화되고 있다.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가장 잘 실현하는 것이 3인주의라고 본다. 이게 노회찬 전 대표가 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는 사실 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른바 민노총,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을 보면은 보수화되는 경향이 뚜렷하죠. 보면 전체 그 노동자, 전체 노동운동, 비정규직,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전체 노동자의 이해보다는 사실은 자기 회사,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죠. 그게 대기업 노조들이 지금 많은 국민들 비판과 불신을 받는 이유고 또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쇠락한 이유입니다. 미국 정치학자 셰리 버먼의 3인주의론인데요. 셰리 버먼이 정치가 우선한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됐는데 그 책 보면은 3인주의에 대한 일종의 예찬이죠. 그러니까 20세기 자유주의,
자유주의가 정치적으로는 승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그 과정에서 정치 우선과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적 안정을 잘 융합시킨 삼인주의가 진정한 승리자다. 그러니까 사실 삼인주의는 자본주의를 이제 부정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타도가 궁극적인 목표였지만, 사실은 삼인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틀 내에서 개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차별을 줄이고, 격차를 줄이고, 노동자, 그리고 노동자와 같은 어떤 하층, 계층들의 복지라든가 인권, 권리를 증진시킬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사실 삼인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삼인주의의 역할 때문에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미국과 유럽에서 사실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을 지적했던 게 셰리 버먼의 이 얘기입니다.